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정말 그거는 실수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연령, 원령을 불문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또 그만큼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애착 형성과 분리불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착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우리 아이 혹시 분리불안인가요? 라고 각각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준비운동 후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랍니다. 분리불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는 아기는 애착 형성이 잘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리불안은 시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일 수도 문제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내 아이의 분리불안은 어떤 것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진단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착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착 형성은 무엇이냐?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 양육자와 가지는 신뢰감,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착 형성 시기는 언제인가? 아기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24개월 이 사이 동안에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최고 절정을 찍고, 그리고 24개월이 지나가면 신체 접촉보다는 심리적인 접촉을 선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율성과 독립심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3살, 4살까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은 발달상 당연한 거겠죠? 오히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낯가림도 분리불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잘 되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 양육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 이렇게 여러 명의 양육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애착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와 내 아이의 애착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안정 애착입니다. 말 그대로 양육자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애착 형성이 잘 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양육자의 부재 후에 양육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눈물을 보이기는 하지만, 양육자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었을 때 금방 눈물을 그치고 진정이 되고, 그리고 양육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 행복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 회피 애착인데요. 양육자의 부재에 눈물을 보이지 않고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무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양육자보다는 장난감이나 애착 인형, 타인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정 저항 애착입니다. 이 경우에 양육자가 부재 후에 재회했을 때 눈물을 터뜨리는데, 양육자가 안아주더라도 금방 진정되지 않고 울음을 그치기가 힘들어요. 양육자의 부재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이런 감정에 압도되어서 달래지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양육자를 때린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 애착 형성은 왜 중요한가?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가, 내 아이를 떠올리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겠죠.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도 엄마와 떨어지기가 힘들고 양육자와 떨어지기가 힘들고, 그리고 양육자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양육자와 애착 형성에서 실패한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그만큼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착 형성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친구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놀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건데요. 안정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대체로 낮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 또한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장애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대와 방임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없어야겠죠. 두 번째는 좀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보다 그 기관 경험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이모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봐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애착 대상자는 꼭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애착 형성을 잘 할 수 있을까?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아이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양육자의 사소한 행동이 애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시로는 아기가 울음을 보일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아이가 8, 9개월이 지났을 때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엄마 잠깐 까까 사러 갔다 올게, 뭐 엄마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사라지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다른데 한눈판 사이에 말없이 사라지는 거.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동생이 생겼을 때인데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의도적으로 보듬어 주시면 금방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안정애착 형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가기 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니 보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또는 양육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울음으로 표현하죠. 아이의 신호를 잘 반응하고 민감하게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 예민한 아이들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이가 울 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반응해 주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 유형에서 살펴보았던 불안정 회피 애착 유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울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신호를 보내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하자입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야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애정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시기에는 오감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는 뇌 자극,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집중하지 말자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의 불안감이나 의존성은 아이에게 전이 될 수 있어서 불안정 애착 형성 또는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흔히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아까 원인을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재시 미리 알려줘라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믿음을 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후에 아이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거나 본인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엄마 잠깐 다녀올게 하고 아이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녀와서는 엄마가 잠깐 뭐뭐 하고 온다고 했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잘 돌아왔지 하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꼭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반복된다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질 때 눈물을 보이기는 하지만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올 거야, 엄마 뭐뭐 하고 나한테 다시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지는 행동을 한다면 아이가 울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어른들은 편하겠지만 아이는 불안정 애착, 분리불안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런데 잠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어디 선생님이 안아주는 사이에 엄마가 선생님한테만 눈인사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하원을 시키는 경우에 적응 기간에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정말 그거는 실수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꾸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낯선 공간이나 할머니 집 또는 어린이집에 갔을 때 내가 어딘가에 한눈 팔면 엄마가 사라질 거야 라는 공포심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애착 형성 시기에는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나의 양육자와 다른 사람, 남을 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신뢰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 시기에 너무 다양한 양육자가 아이를 케어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첫 신뢰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겠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3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주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실 애착 형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직접 엄마 내가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갔더니 적응 기간에 남들보다 너무너무 힘들어 또는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엄마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절대로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 이렇게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쯤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었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애착 관계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분리불안이나 애착 장애, 애착 관계 형성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맞벌이 부부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제가 대처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성장, 발달,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